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인순 변호사입니다. 네, 김종환 변호사입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오늘 뭐 주제를 네. 오늘 네. 보통 진행을 많이 하시니까 네, 네. 예, 오늘의 주제는 제가 한번 정해봤는데 뭐 퍼블리시티 건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게임 논의를 이름인가요? 게임 이름이 아니고 저거 한 말은 네, 그냥 퍼블리시티 네. 건이라는 그 아직은 저희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은 다소 생소한 권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특히나 저희가 초상권, 뭐 성명권, 성명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인스타 스타 혹은 유튜브들이 이제 일반인의 초상권 같은 거를 함부로 사용하거나 도용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사실은 다 퍼블리시티권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어서 네. 제가 주제를 한번 퍼블리시티권으로 잡아봤어요. 일단 그러면 퍼블리시티권이 뭐죠? 그 되게 유명한 네. 웹툰이 있어요. 여신감리라는 웹툰이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남자 인물들이 특정 연예인을 닮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웹툰 만화지만 그 만화 캐릭터를 봤을 때 지금 실존하고 있는 연예인의 모습을 너무 닮았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퍼블리시티권이 결과적으로는 뭐 식별력과 관련된 건가? 그러니까 그냥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성명, 목소리, 그 밖에 뭐 유행어라든가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이용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했을 때 그걸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데, 뭐 배 변호사님 아시지만 지금 퍼블리시티권이 민법상 근거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 어느 법에도 아직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네, 나와 있지 않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판결도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하급식 판례가 있고 반면에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는 하급식 판례가 있어요. 그 퍼블리시티권으로 인정되는 그 재산권의 정도가 좀 경미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뭐 피해 보상이 몇백만 원 단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서로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갈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사실 실익이 크지 않다. 실이 크지 않다. 예. 실제로 타임즈에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을 무단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걸 상업적으로 이용했을 때 퍼블리시티권이 최초에 문제가 됐었다. 미국에서는 실제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살인마가 자기가 책을 쓰는 거야. 자기 살인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회고록으로 남기면 그 책의 권리가 자식한테 상속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베스트셀러가 되면 인쇄도 있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착안을 해서 저는 악명이 어쨌든 그 사람의, 그러니까 악명, 나쁜 명성, 악명이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면 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면 그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들이 그 재산을 통해서 손해를 회복할 수 있잖아요. 궁금한 게 네. 결과적으로는 그 퍼블리시티권 그걸 바탕으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인세를 얻었다. 네네. 그걸 이제 피해자한테 보상을 해준다. 네네. 그런 취지신 네, 맞아요. 네. 이제 퍼블리시티권이 꼭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한 건가? 피해자한테 보상해주는 거는 네. 퍼블리시티권이 있지 않더라도 저작권이 있으니까. 저작권도 있고. 사실 제가 궁금한 건 그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문을 가지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제 저작권은 선 등록주의는 아니지만 처음에 쓴 사람한테 어떤 저작권을 주는 네, 그렇죠. 게 있고 네. 특허나 디자인 보호권이나 또 뭐 상표권 이런 것들은 먼저 등록한 사람. 사람들한테 네. 이제 우선권을 주죠. 퍼블리시티권은 결과적으로는 등록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노력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 퍼블리시티권에는 아직은 성문화되지 않은 권리를 통해서 어떤 배타적 권리를 준다, 보호해준다. 이게 저는 아직까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반대 의견이 있을 네. 수 있는데 네.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퍼블리시티권의 기본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아이덴티티잖아요. 네네. 그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기까지의 그 사람의 노력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네. 배 변호사 하면 배 변호사만의 특징이 있는 게 있고 그게 상품성이 있어서 누군가 그거를 배 변호사 거임에도 불구하고 도용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한다. 그러면 그거가 배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침해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특허권도 그걸 만들기 위해서 발명자가 네. 많은 노력을 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근데 그 사람이 특허권으로 출원을 하지 않고 네. 등록되지 않는다면 사실 현행법상으로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좀 다르죠. 왜냐하면 네.
특허권이라는 건 어떤 기술 개발할 때 A라는 사람도 있고 B라는 사람도 있고 C라는 사람도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그 기술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독점적인 권한을 주기 위해선 등록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고, 퍼블리시티권은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복제하거나 모방할 수가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어떤 배타적 권리를 준다는 면에서는 특허권 쪽에 좀 가깝고, 식별력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상표권에 가깝단 말이에요. 네네. 어쨌든 근데 우리나라 법리적으로 둘 다 선등록주의를 네. 취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퍼블리시티권도 결국은 법제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만약에 그 식별력이 너무나 유명한 거예요. 주지자명하다고 하는 거. 네. 네. 너무나 주지자명해서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럼 부정경쟁방지법으로도 지금은 보호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현행법에서 될 수 현행법도 있겠다. 들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성문법주의가 아니고 또 재판부에게 재량이 우리나라보다 네. 훨씬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 같고, 일본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뭐 있는 것 미국은 다수의 주에서 인정을 하고 있고 그렇죠. 거의 모든 주에서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판례는 확실히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성문화되거나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래야 좀 더 명확해지겠죠. 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유튜브도 찍고 해서 네. 저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져서 꼭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받는 그렇죠. 그런 네.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사실 퍼블리시티를 꼭 등록으로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장점도 있어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눈 뜨고 코 베이거든요. 이상한 사람들 와가지고 그냥 먼저 등록해버리고 이러면 그거를 무효화시키고 하는 게 시간적 비용적으로 너무 많이 걸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되는 건 뭐 어떤 개그맨의 유행어를 지금 배 변호사님 말씀대로 등록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떠한 상업적 그런 기치를 추구하는 기업에서 마음대로 갖다 써도 지금 제재할 수 있는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 측면에서 퍼블리시티권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행법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감이 갑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